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19개 종단 지도자들이 4박 5일 일정에 중국 성지순례에 나섰습니다. 운강석굴 참배를 시작으로 공중에 매달린 절 현공사를 둘러보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구상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축제 파리 패럴림픽에 막이 올라 우리 선수단은 12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승가원이 지원하는 보치아 종목의 간판 정호원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BBS 사업 건립을 위해 최근 들어 교계 안팎에서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사업 건립 불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음 행복과 실천 방법을 주제로 스님과 의사의 토크 콘서트가 국회 정각선언에서 열렸습니다. 정쟁이 끊이지 않는 국회에서 자비와 행복을 설하는 강의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범어사를 촬영한 작품 1000여 점을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19개 종단 지도자들이 지난 26일부터 중국 고대 불교 문화의 성지순례에 나섰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을 비롯해 운강석굴과 현공사 등 세계 불교 유산을 돌아보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산서성 대동에서 권금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마애불. 5세기 부기시대에 만들어져 중국 불교 문화의 원류가 고스란히 담긴 산서성 대동의 운강석굴입니다. 장인의 근기와 예술적 솜씨로 표현해낸 신앙심은 섬세함과 우아함,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어느새 전 세계인이 찾는 문화자산이 됐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19개 종단 지도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등 한반도 3국에도 영향을 미친 불교 문화를 돌아보며 종단 간 교류와 한국 불교 발전의 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월요일부터 4박 5일 동안 중국 운강석굴과 오대사 현통사 등 중국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특히 순례지인 오대사는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이 일만보살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이번 순례 목적지는 우리 강원도 오대산의 또 기원이자 신라 해초 스님과 자장열사께서 수행 정진하셨던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불교의 뿌리를 찾아보면서 무엇보다 밀교, 도교, 티베트 불교 등 여러 사상과 믿음이 조화를 이뤘던 곳으로 각 종단 간 교류와 화합에 상징적 의미를 더합니다. 오제롱을 동참해 주신 모든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원력이 모여져서 지금 한국 불교가 이렇게 좀 더 발전적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중국불교협회 스님들도 동행했습니다. 중국 불교 문화 교류 행사는 회원 간의 합을 통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중국 불교 우호 중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인 진우 스님은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불교협회와의 잇따른 교류를 통해 함께 한국불교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를 고민하자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중불교 지도자들은 또 깎아지른 절벽 틈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사찰 현공사를 찾아 중국불교 2000년 역사와 과거 불자들의 기발한 독창성, 산세의 너그러움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은 오대산 최초이자 최대 사찰 현통사와 사리탑 탑원사 참배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중종단 지도자들은 중국 남북조 시대 최대 불교문화유산을 함께 순례하며 불교문화의 원류를 돌아봤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한 가지 사안의 핵심을 파고들어 집중 보도하는 이슈픽 시간입니다. 파리올림픽의 감동을 잇는 파리 패럴림픽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로 종합순위 20위권을 노리고 있는데요. 박준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준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께서는 혹시 보치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치아요. 들어보기는 했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패럴림픽 종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패럴림픽 선수들이 참가하는 패럴림픽 공식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메달 받친 양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럴림픽에서는 보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강력한 아주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뇌성마비나 이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게임인데요. 레일 위에 입으로 공을 떨어뜨려서 표적에 최대한 근접시키는 이 컬링과 비슷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종목이 채택된 88 서울올림픽부터 지난 2020년 도쿄 하계 패럴림픽까지 무려 9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되면 무려 10연패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총 17개 종목에 출전했는데 특히 보치아 종목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또 이 불자 선수들의 활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보치아 종목에 정호원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보치아의 간판이라고 불리는 정호원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패럴림픽, 아시안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를 모두 석권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마음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0연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정 선수는 생후 100일 무렵에서 침대에서 떨어진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보치아 선수로 대활약 중이긴 하지만 이번 대회부터 보치아의 뇌병변, 그러니까 뇌성마비가 아닌 이 사지마비 장애인들도 참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정호원 선수가 과연 실력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본인이 불자고 또 코치님 또 이런 동료들의 응원 덕택으로 잘 슬럼프를 극복했고요. 이번에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우리 보치아 국가대표단의 10연패를 저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불자 선수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또 이 여자 탁구의 김성옥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탁구 종목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김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이 원래 개신교 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학교도 개신교 학교를 나오고 결혼하기 전까지 또 결혼 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이 법상 스님의 책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내가 불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통해서 스스로 불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한번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래서 꽃을 쓰레기통에 담으면 꽃병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쓰레기통이라는 자체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만 거기에 꽃을 담으면 꽃 화분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일은 제 마음속에 다 달려있다. 그날 그 한 말씀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날 그 이후로 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네, 김성옥 선수가 패럴림픽 선수단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42에 시작해서 50에 메달을 땄는데요. 이들 외에도 많은 불자 선수들이 있는데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옥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 패럴림픽에 불교계 사회복지단체인 이 승가원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던데요. 선수들의 재활훈련을 함께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선수에게 이 수중 훈련만큼 좋은 훈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또 저항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인 승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아주 특별한 온수풀이 있어요. 저도 직접 들어가서 한번 재활 운동을 체험을 해봤었는데 풀의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선수의 키나 체력 조건에 맞춘 형태로 아주 적합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수들이 복지관 전문가들과 매주 2차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근육 긴장도 완화를 목적으로 주로 진행을 했고요.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뻣뻣한 이제 좀 관절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그런 긴장도 완화 요법과 저희 수중제어 훈련을 하면서 보여주신 끈기와 헌신 노력들이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크게 빛을 발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고요. 선수들 뒤에는 항상 저희가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네, 이 불교계의 든든한 지원 속에 우리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가원이 이렇게 패럴림픽 선수단을 도운 배경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2004년 이 아테네 패럴림픽 보치아 종목에 금메달을 땄던 안명훈 선수가 승가원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불교계 사회복지단체가 발굴한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부터 승가원에서는 장애인 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이천에 대한 장애인 체육회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들의 재활 훈련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김하중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님의 말을 또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수끼리도 조금 이제 실력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데요. 선수들이 컨디션이 저하되지 않게끔 잘 준비하셔서 대회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 승가원 이사장인 월우 스님도 이 패럴림픽 선수단의 특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온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흘린 구슬땀이 값진 성과로 결실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박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와 수필, 선서화 등으로 문화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BBS 불교방송의 사옥건립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덕진 스님은 어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BBS 이사장 덕문 스님을 대신한 BBS 만공회 자문위원장 자용 스님에게 BBS 사옥건립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BBS 사옥건립으로 전법 포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국민들의 안락과 평화가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며 4부대 중의 관심과 후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불교 방송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잘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사옥이 건립돼서 더 활발하게 더 전법 포교를 잘하고 국민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를 은사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출가한 덕진 스님은 시인이자 수필가, 선서화가로 다수의 저서와 전시회 등으로 문화포교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금정총림 범어사와 금정산의 역사가 담긴 사진 1000여 점을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그제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성보박물관 부관장인 도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진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부터 기증받은 사진작품에 대한 기증서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기자 출신인 문진우 작가는 오랜 시간 삶과 도시 풍경을 기록해왔으며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범어사와 금정산을 촬영한 작품 1000여 점입니다. 한 장 한 장에 어쩌면 그 문진우 작가님이 어떤 마음이 묻어난 그런 정신세계를 사진을 통해서 나타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진들이 두 번 다시 나올 수 있겠나 하는.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이 소장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봉사라는 큰 사찰에서 이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에 앞서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기획사진전 금정산 빛그림회를 열고 문 작가가 담은 천년고찰 범어사의 모습 60여 점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마음 행복과 실천 방법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국회 정각선언에서 열렸습니다. 화내고 미워하기보다 자애의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라는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정각선언에서 마음행복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마음행복 선언장 지우 스님과 동국대 의과대학 사공정규 교수의 강의와 문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우 스님은 원전을 직접 번역한 자해경을 함께 독송하며 화, 미움, 분노 없이 존중, 자비,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면 화를 폭발시키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풀어갈 때 일이 더 잘 풀립니다. 힐링 닥터로 알려진 사공정규 교수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정작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든 행복을 과정을 하든 행복하게 사는 데는 되게 동의를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분들 모릅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불자회와 국회 언론불자회, 국회 법우회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 속에 있는 국회에서 자비와 행복을 설하는 강의는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지우 스님께서 저희 환경협 불자회 지도 법사님이십니다. 늘 평소에 마음치유 행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불자회 회원들도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 국회 관계자분도 함께 하고 싶다 말씀 주셔서 같이 기획하고 오늘 자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여야 지금 이렇게 대치 상황도 있고 그런데 정말 오늘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국회가 좀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저렇게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가르침. 미움과 분노 대신 모든 일을 자비와 존중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은 정쟁으로 점철된 국회에 던지는 메시지 같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전국 천태사찰 신도회 간부들의 직무 능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 사흘 동안 진행된 교육이 여법하게 회양됐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총본산 단양 구인사 일원에서 제91회 하계 간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입제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종의회 의장 세훈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하계 간부 교육은 93개 사찰 신도회 간부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문과 관음정진, 부서별 직능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5일 회양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불교 서명종 원법사의 종조 원측스님과 창건 발원, 소장 문화재와 사회활동 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25일 경내 약사전에서 열렸습니다. 원법사가 주최하고 한국정토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총 3부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고 한국정토학회 회장 해명 스님은 인사 말씀을 통해 이 세미나는 새 역사의 활용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법사의 역사와 문화재, 사회활동을 대주제로 서명종 원법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첫걸음이기에 의미가 깊습니다. 원법사가 현대인들의 힐링의 그런 도량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미나에는 서명종 종정 운보 스님과 주지 해운 스님, 한국정토학회 회장 해명 스님, 장종용 포항 북구청장, 김명조 포항 불교 신도단체 연합회 고문과 원법사 신도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불교 서명종 원법사는 유식학의 대가인 신라의 원측 문화대사를 종조로 유식학의 핵심 사상이 담긴 해심밀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 불사를 추진 중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사찰문화 체험 행사가 지난 25일 울산 정토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공동육아 실천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부가 마련한 울산 백인의 앞바단 6기 프로그램으로 모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동참 가족들은 간단한 사찰 예절을 배운 뒤 입제식을 봉행하고 어린이 찬불가와 율동 배우기, 지점토로 부처님 얼굴 만들기, 불교 상식 퀴즈, 범종을 울려라 등을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